위한 정부의 섣부른 시장 개입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한다. 부동산도 시장 개입을 하는 순간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다. 부동산 세금을 올리면 그 세금은 세입자들에게 전가된다. 15년간 노벨 경제학상의 심사위원장을 역임한 스웨덴 경제학자 아사르 린드백은 임대료 규제는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섣부른 시장 개입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한다. 1. 조선시대 쌀값 규제에 따른 결과 조선 정조 때 한양의 쌀값이 폭등했다.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정조는 쌀값 상한제와 구매량 제한을 시행하고 쌀값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상인을 사형에 처한다는 교지를 내렸다. 전국 각지의 상인들이 쌀을 짊어지고 올라오고 있는데 쌀값을 올려받으면 사형을 시킨다고 하니 상인들은 발길을 돌렸다. 쌀이 부족해져 한양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될 상황에 놓이자 그제서야 정조도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교지를 거두었다. 쌀값 폭등을 진정시키려면 쌀 가격을 억지로 통제할 게 아니라 쌀 공급을 늘려야 한다. 공급을 뚝딱 하고 늘릴 수가 없으니 규제를 하게 되는 것이다. 2. 늑대를 전부 소탕한 결과 1926년 옐로우스톤이란 국립공원에서 늑대가 가축을 먹어치우고 사람까지 공격하자 사람들은 늑대를 사냥하기로 했다. 늑대를 전부 소탕하자 가축도 사람도 공격당하는 일이 없어졌고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다. 하지만 엘크의 수가 늘어나 나무와 풀을 다 먹어치워서 공원은 엉망이 되었고 풀숲과 나무가 없어지자 강둑은 무너졌고 비버는 댐을 만들 수가 없었다. 그러자 물고기 생태계도 영향을 끼쳤다. 사람들은 늑대가 없어지면 모두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결과 숲은 사람도 살기 힘든 곳으로 황폐해지고 말았다. 3. 참새 박멸 운동. 중국에서 곡식을 쪼아 먹는 참새떼를 인간의 곡식을 뺏어가는 해로운 참새를 몽땅 잡아버리는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참새 박멸 운동을 하게 된다. 1958년 한 해 동안 무려 2억 1000마리의 참새를 소탕했다. 참새는 곡식도 먹지만 해충도 잡아먹는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그 결과 중국은 해충으로 인한 곡물 생산에 막심한 피해를 보고 대기근을 겪게 된다. 이로 인해 4천만 명이 죽는 참사를 낳게 된다. 4천만 명이라는 숫자는 중일 전쟁 사망자보다 많은 숫자이다. 4. 우유 가격 통제. 프랑스에서 우유 가격이 상승하자 우유 가격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낙농업자는 우유를 팔아도 남는 게 없자 우유 장사를 하느니 젖소를 팔기에 이르렀다. 그에 따른 우유의 공급량은 급속도로 감소했고 공급은 없는데 수요는 많으니 가격 인하 정책 전보다 훨씬 더 비싸졌다. 정부는 우유 가격이 폭등한 원인을 젖소가 먹는 건초 가격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건초 가격을 낮추면 낙농업자가 더 미치는 장사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우유의 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 건초 가격을 내리라고 지시했다. 그렇게 건초 가격을 낮추자 낙농업자에 이어 건초업자까지 생산을 중단했다. 그리고 우유 가격은 더 폭등했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섣부른 시장 개입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한다. 부동산도 시장 개입을 하는 순간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다. 모두가 투기꾼이라고 욕하고 돌을 던지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사라지면 집을 팔아 이익을 남기는 건설사도 집을 안 짓게 되고 건설사가 사라지면 엮여있는 건설사 직원들, 하청업체, 인테리어 업체, 설비업체, 부동산 중개사 등등 모두의 생태계가 엉망이 되어버린다. 부동산 세금을 올리면 그 세금은 세입자들에게 전가된다.
15년간 노벨 경제학상의 심사위원장을 역임한 스웨덴 경제학자 아사르 린드백은 임대료 규제는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